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확기 때 관수 부분이에요. 수확기 때 관수를 하면 당도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맞아요. 그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 관수가 우리가 이제 그 세포 분열기 때라든지 이 수확 전 착색 전 그때에 우리가 이 관수하는 그 관수 그 물량만큼 그렇게 관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관수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뭔가 하면 작년에는 지금 시점에 장마가 와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수확 시기라고 해서 비 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비 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 당도 저하가 빨리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조생종은 가뜩이나 해칼 많은데 그 해칼 난 그 부분이 눈에 띄게 확연히 보여요. 왜냐하면 수분이 공급이 그만큼 많이 되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복숭아는 우리가 수확하면서도 과가 커지잖아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수확기 이전까지의 관수한 거 못지않게 수확 시기에 수확기에도 관수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관수량은 확 줄이셔야 되죠. 줄이시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제 생각이 그래요. 각 과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기상 조건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온도가 높을 때는 관수량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돼요. 관수량을 좀 더 가져가시고 온도가 좀 낮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고 오늘처럼 해는 있지만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온도가 좀 약간은 높다 하더라도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줄이셔도 돼요. 근데 햇빛이 쨍쨍 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온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 아니면 모레 내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물을 줘도 돼 말아야 돼. 이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당도 저하보다도 다른 부분 수분이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부분이 세포 분열기 때나 아니면 그 1차 비대기 2차 비대기 때의 그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 지금 온도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수체 내에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 그러니까 증산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나무 전체를 타고 곳곳에 전부 다 퍼졌다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그 수분이 날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은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이 기능이 제대로 돼야 과일이 당도도 유지가 되고 적당한 크기로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구력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 수확기에 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끊어버리시면 당도는 좋을 수 있어요. 빠지지 않으니까 당도가 빠지지 않으니까 당도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당도가 빠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호흡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반대로 당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당도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수확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수하는 거 그거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온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상태의 수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작업하시는 농업인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이 열매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나무들도 굉장히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 좀 가지셔 주셨으면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 수확 한번 하시고 나면 이제 병해충 방제는 어렵지만 이거 수확을 했으니까 수확을 하고 돌아서면 이 열매가 이제 크는 거 이렇게 보이시니까 이거 나무에 스트레스를 좀 덜 주기 위해서 영양제라도 내가 좀 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확기에 있어서 영양제 치는 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이미 우리는 이 나무를 믿어야 돼요. 나무 스스로 이미 열매를 비롯해서 여기에 전부 다 이미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영양분의 바런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활동이 이제 뿌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열매를 키우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영양제 사실은 없어요. 그런 영양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자체가 나무 수체에 대해 온도를 유지하고 생리적인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 수분 공급을 적정히 계속 해주는 그 부분, 그거 게을리하지 않는 그 부분 하나 하고 차라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주 이제 고온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너무 고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일소 피해, 뒷면에 일소 피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소 피해 방제 약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과나 배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일소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탄산칼슘 쓰거든요. 그거는 너무 온도가 높은 데서 잎이 증산작용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잎이 타버리는 거예요. 기공이 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쓰는데, 이 탄산칼슘은 제가 이제 칼슘이라는 게 칼슘 공급의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칼슘 공급의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탄산칼슘 뿌림으로써 온도를, 전체 이 나무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소 피해를 경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수확기에 온도가 너무 높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탄산칼슘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고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고온 피해라고 하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게 잎이 이제 돌아간다든지 잎이 말린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잎이 타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강한 게 열매가 작은데 익어버리는 부분. 적어도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열매를 잘라보면 그 안에 과육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그건 과육이상 증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 성숙기가 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익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런 먼저 익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보면 고온이에요. 고온이고, 아까 말씀드린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일 때 더더욱 더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수 철저하게 좀 하시는 부분하고, 너무 고온일 때 탄산칼슘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일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확전 전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수확전 전정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고온기 때는 조생종에서의 수확전 전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과원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과원에서는 너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수확전 전정을 조금 하시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동계 전정에서 전정량이 많아지면 저장 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 가지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처럼, 생육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육기 때 지금 이렇게 잎이 있는 가지 자르면 지금 현재는 뿌리와 지상부의 이 비율을 우리 TRU라고 그러잖아요. 이 TRU를 이 나무 스스로가 잘 유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 맞아요. 일시적으로라도 그 TRU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이 과일을 크게 하고 과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기상 환경 조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고온이고 일조가 부족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온기 때 수확전 전정하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좀 가볍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만생종은 뭐 그때 가서 지금보다는 온도가 그만큼 또 이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중만생종은 할 필요가 있는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의 수관을 유지해 가시면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산칼슘은 사용량을 어느 정도? 그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그 제품 하나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1000배 내지 1500배잖아요. 아마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면. 사과 쪽에도 탄산칼슘은 많이 씁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열매 자체가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과일 대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슘 쓰는데, 과일은 전부 다 이제 햇빛이 이렇게 봉지 재배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숭아는 이제 개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처럼 이렇게 햇빛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는 선단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 보면 과육 이상 증상 해가지고 그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